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정관장하고 이제 항공 마행 갔는데 항공 역시 배구도 농구도 어제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쫄깃하긴 쫄깃하네. 그 정관장이는 한번 가볼 만해서 그래 간 거니까 NBA를 바로 가도록 하고 내일 경기가 좀 많고 챔스는 안 갈 겁니다. 챔스는 안 갈 거고 소리는 잘 들린다 했으니까 결장 감안해가지고 배팅을 가도록 하죠. 그래서 내일은 원래 가던 방장이 올 세폴로 접근을 할 겁니다. 왜? 너무 방장답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방장다운 게 뭔데? 그럼 어정쩡해지잖아, 맞지? 왜? 느바든 물부든 배당을 작게 갈 거면 굳이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거 먹는다 동그라미 안 친다고 적중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자, 클리블랜드하고 일단 필라델피아 보겠습니다. 9.5 받았는데 일단 보스턴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은 못 가겠죠. 마연승. 왜? 미러키를 제외하고는 지금 못 가겠잖아. 그 심지어 그 미러키 자체도 인디애나한테도 비비고 그다음에 뭐야? 다른 팀한테도 비벼버렸잖아. 이기는 건 똥줄 쓴 건 하지만 그지? 근데 어쨌든 뭐 지금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도 4승 3패 해가지고 동부 7위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틀 이런 팀들은 잡았고 케니 애킨스 감독 체제에서 수비 호율은 좋은 것 같아요. 수비 호율 그대로 나와주고 있고 조금 이제 결장자가 많은 것도 좀 걱정이긴 하죠. 맥스 스트러스라든지 뭐 갈란드라든지 알렌 맨날 뭐 샘 메릴도 그렇고 불투명한 선수들이 너무 많고 맥스 스트러스 같은 경우 이제 발 수술로 거의 이제 장기 결정이 확정시 보이는 게 이제 맥스 스트러스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필라도 솔직히 심리면 안 가는 팀이긴 하지만 개막전 5연승을 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이 없기는 해. 체력적인 부담도 크니까 이 경기는 아니면 언더로도 한번 볼 수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엔비드는 이 경기 약간 쉬어가는 입장으로 경기를 안 뛸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 그래서 엔비드가 뛰어도 일단은 이 경기는 저득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클리블랜드가 우리가 알고 또 동부 1등, 2등 뭐 보스턴이나 그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기준이 마냥 크다고 프렘 보지는 않는데 뭐 맞죠? 저번에도 뭐 이틀 전에 뭐 10일 마인 있고 뭐 9마인 있고 뭐 했지만 세크 프렘 말고는 그다지 가져가고 싶지 않았잖아요. 기준이 크다고 해서. 맞죠? 근데 이거는 저득점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필라도 애지간한 팀인 거는 근본이 없는 건 맞으니까 왜 맥시 위주로만 너무 또 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 맥시 위주로만 뭐 40점, 30점, 50점 하지만은 뒷받치는 선수들이 뭐 얘기하기에는 좀 필라가 항상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GTD 의존도가 가장 큰 게 필라델피아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프렌을 보기는 보지만은 저득점도 괜찮지 않을까. 그거는 클리블랜드도 헤매고 있는 거 맞고 그리고 디펜스브로 오히려 강력한 디펜스로 눌리는 부분도 지금 리그 5위에요. 디펜스 지표만 보면. 그러니까 4승 3패라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등이에요. 지금 효율이 DRTC가 111.7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득점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플님 어서 오시고. 질문 좀 이따 받을게요. 축구는 안 갈 거고. 그다음 디트하고 유타 보겠습니다. 디트가 일단 초반에 잘 나가긴 하죠. 유타는 이제 캐슬러가 빠져가지고 그 공백이 다른 팀보다 티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유타는 항상 미카넨 다음 그다음 넥스트 레벨이 뭐냐 이 말이야. 미카넨의 헬프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방금 그럼 디트는 이딴 식으로 받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 캐슬러가 없지만 근데 지금 디트로이트가 커닝햄 위주긴 해. 근데 프렌을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기준이 프렌을 볼 수가 없고 차라리 오바를 보든지 아니면 다른 경기도 오늘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인을 보긴 해야 돼. 시즌 돌풍이긴 하지만은 이게 헛돌풍이라고 생각은 들진 않고요. 당연히 비커 스태프 감독 체제야. 여기도 수비가 5등인가 6위 정도 되고 있거든. 당연히 커닝맨 위주로 맞지만은 지금 아이비도 빠져있고 세서도 빠져있는데 이 정도 버티는 거는 그냥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유타 같은 경우도 대패 비중이 많죠. 져버리면은 샬럿 이런 팀한테도 일단 질 수는 있지만 대패를 당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4연패의 수량이 지금 빠졌거든요. 그리고 안 돼버리면은 한없이 빠져버리는 맞죠? 유타 같은 경우도 프렌을 먹었던 거는 시즌 중이 아니고 시즌 끝물쯤에 뽑아먹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타가 9.5라고 물론 디트도 이거 올랜도 디트 뭐 샬럿 이런 팀들이
8점, 7점, 9점 전혀 손이 안 가긴 하지만 유타가 대패를 했을 때 경기들을 보시면 지금 4연패기도 하고 맞지? 그리고 아이자 콜리 긍정적인 건 이제 아이자 콜리어가 좀 복귀를 한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수비 조직력이 26이에요. 121.2에요. 리그 26위인 수준이거든. 그럼 지금 디트의 커닝햄 위주로 가가지고 필도로 잡아서 끈끈한 공격을 보여준다면 프렌을 갈 수 있는 상황 일단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유타는 어느 팀이랑 붙든 수비가 좋은 팀이든 마이미든 뭐 오클이랑 붙든 그래도 언더보기는 어려운 팀인 건 맞아요. 그래서 230은 평균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바에 디트 마인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디애나 브루클린은 지금 새로운 요소가 나올 수가 없고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이기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재수 좋아서 이기는 부분이죠. 이길 팀이 안 보여. 그리고 인디 같은 경우도 경기력은 좋아 보였지만은 결국 1승밖에 거두지 못했다. 그러니까 똥대똥이다. 맞죠? 근데 방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승패에 대해서는 잘 안 가죠. 맞죠? 인디는 왜? 약팀들을 잡아야 되는 정배당을 받든 배당 1.6을 받든 잘 못해. 그래서 손이 안 가는 거는 맞아. 그리고 아직까지도 1승밖에 안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왜? 이길 만한 팀들이 분명히 있었거든. 그리고 시약함 물론 선수들 다 빠진 것도 메서린 빠지고 토핀 빠지고 뭐 할리버튼 시즌 나오시고 뭐 네마드 결장에 메코네 빠지긴 했지만은 경기를 잘해서 이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1승만 하고 있을 건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똥배는 하겠죠. 꾸역꾸역. 왜? 브루클린 결국은 이긴다는 건 힘드니까. 왜? 옛날부터 디니디, 어빙, 그 다음에 뭐 벤 시몬스까지 해가지고 핸들러에 대한 문제가 많았던 팀이잖아. 그지? 그리고 득점적인 것도 엄청 높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기본적인 점수는 해준다고 했잖아. 그거 가지고 이길 수는 없단 말이야. 그 리그 실점이 꼴찌야. 리그 30이에요. 그리고 수비율도 꼴찌고 그게 실점이나 그러니까 효율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의 디테일한 세부 지표도 둘 다 30이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승리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브루클린 프렌을 보는 이유는 인디만을 찍지 말라는 뜻이에요. 인디 승에다가 브루클린 프렌 줬으면 재방송을 많이 보는 분들은 방장이 더럽구나. 인디 마인도 가지 말라는 소리가. 왜? 인디를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언어바로 쓰고 했지. 약팀을 만났을 때 또이또이 싸우고 일반승 똥줄승 하는 팀이거든. 그러니까 인디애나도 물론 뭐 샬럿이나 올랜도 이런 팀만큼은 아니지만은 손이 잘 안 가는 거는 맞을 수 있다. 차라리 오히려 다득점을 더 잘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이 지금 전부 다 30이랬죠. 세부 지표도 30이고, 그다음 실점 자체도 거의 뭐 130에 준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점이 나는 게 아닌 이상은 다득점을 가는 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는 되는 거죠, 그죠? 결장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이 다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제 뭐 좋았던 건 제가 미러키 상대로 마냥 밀말라 뜨진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했었죠. 왜? 미러키는 그런 팀이니까. 알겠지? 근데 승리를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반승은 인디를 가는데 이걸 뭐 제가 조합에 넣지는 않겠죠. 그다음 보스턴하고 워싱턴. 보스턴은 일단 마연도 못했고 경기도 졌고. 근데 이제 계속 기준은 워싱턴 자체가 원체 못하니까 11.5를 줄 수밖에 없죠. 왜? 기본적으로 7.5, 8.5 제일 낮은 게 7.5, 8.5 어느 팀이랑 붙든지. 근데 지금 보스턴은 아무리 워싱턴이 뒤에 심하고 이 팀도 1승 6패고 5연패 수령에 빠지고 그다음에 뭐 캠 히트모어라든지 맥컬럼, 미들턴 다 늙었거나 아니면 혼자서 뭐 하기는 어려운 구축이라고는 생각이 들고 리그도 얘는 29위야. 방금은 30이고 얘는 29위야. 근데 지금 보스턴 같은 경우가 지금 클리브는 좀 다르죠. 클리브는 아까 디펜시브 레이팅 가지고 해가지고 5위를 해가지고 경기를 잘 버텨 4승까지 모아간 거고 물론 승은 3승을 한 거는 맞기는 하지만은 지금 테이텀이 원래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테이텀의 팀은 아니고 테이텀이 없어도 끈끈한 팀인 거 맞긴 하죠. 근데 이 핸디를 받았을 때는 작년에 잘했을 때 그때도 손이 될까 말까 하는 소리. 왜? 무조건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포르징기스하고 알 호프드하고 주루 할레데이가 모두 팀을 떠났을 때 그 메꾸는 건 누가 메꿀 거냐 말이야. 메꿀 수는 있겠지만 그 선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풀어가냐면 리그 수비 가지고 풀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경기는
보스턴을 가려면 저득점을 아이러니하게 저득점을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워싱턴을 보더라도 보스턴이 지금 득점이 기반이 제대로 되는 경기가 없잖아. 왜? 알 호포드, 포르싱기스, 주루 할렛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죠? 테이텀이는 핵심이라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빠진 부분이 뭐 앰퍼니 사이먼스밖에 없단 말이야. 맞죠? 알 호포드도 아예 많고 뭐 골스 같다고 하더라도 쏠쏠한 역할을 해주던 뭐 미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리바운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가져갔단 말이야. 그치? 물론 제일런 브라운도 있고 뭐 데릭 하이트도 있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워싱턴 프렌에다가 저득점 보통 워싱턴 경기랑 보선 경기는 언더를 찍는 것 자체를 그래도 힘든데 왜 끝까지 하는 팀들이고 워싱턴은 이제 점수는 잘 하니까 맨날 젖잘 싸고 이제 마인사이드 마지막에 결국 마인사이드 뭐 잘 비비고 1쿼터 2쿼터 지랄이고 필요 없고 결국은 마인사이드 놓이는 거는 팩트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는 언더로 볼 수밖에 없다. 그거는 둘 다 그렇다. 오케이? 수비로 풀어간다. 워싱턴도 이런 팀도 프레는 못한다면은 저득점으로 나서 뭐 마인을 하거나 보마가 뜬다. 근데 보마보다는 보마를 보지는 않겠지만 보마를 본다면 저득점을 가서 포괄적으로 가는 게 그게 확률이 높겠죠. 그거는 맞겠지. 이제 보마를 보는 사람 많이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마를 접근할 거면 언더라 가가지고 워싱턴도 그런 상황이 놓이는 부분이고 보스턴도 그럴 수 있는 부분. 왜 갑자기 점수를 잘 넣었다가 사쿼터 되면 멈추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지? 근데 보스턴 자체도 지금 원활한 지금 풀 라인업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얘네들 언더 보는 것 자체 힘들지만 이거는 두 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저득점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뉴욕 닉스하고 미네 물론 이제 다른 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닉스하고 미네인데 4.5면 닉스 쪽으로 많이 가겠죠. 왜? 미네가 11.5 마이너 못한 것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나머지 대한 부분도 문제가 많고 근데 닉스 마인보다도 저는 다득점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지금 에드워즈가 복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높고 훈련에도 보통 훈련에 참가하면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에드워즈가 올라가면 당연히 차이가 큽니다. 다른 팀과 더불어 다른 팀과 다르지만 나즈리드가 작년에 활약이 좀 좋았던 부분이 있거든. 3점적인 부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다득점으로 치는 게 좋지. 미네가 역배든 프렌이든 큰 마인을 가지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이 잘 가는 팀은 아니에요. 그건 하는 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팀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닉스 마인을 일단 짧으니까 4.5, 5.5밖에 안 된다면은 보는 거지만 일단 다득점이 안 나오고 다득점 경기로 안 올라간다면 미네가 승산이 프렌을 이 짧은 핸디를 받고 우리가 좋아서 좋아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이 경기를 보셨다면 우리가 계속 미네 경기를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메리트는 크게 못 느낍니다. 오히려 이건 오바를 픽스를 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정리 한번 싹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 멤피스하고 휴지. 당연히 우리 이번 시즌에는 멤피스는 이제 빠지는 선수도 많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모란트하고 그 두 명만 슈팅 가드하고 포인트 가드 위주 그다음 자모란트 위주 이것밖에 없거든. 더 나오는 거는 별로 없어. 그리고 이디 같은 경우도 빨리 복귀를 해야 되고 여러분은 이디가 방장님 뭐가 높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팀 분위기가 박살이 났어. 그리고 엄청나게 주요 전력으로 판독이 되었던 스카티 피펜 주니어 있죠. 피펜 주니어 아들 10월 중순에 이제 왼쪽 엄지 수술을 받아가지고 12주에 거의 못 나온다고 봐요. 팀 분위기가 박살이 나서.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자모란트하고 슈팅 가드 그거 가지고 뭐 득점 50점 6점을 해서 전형적인 뭐 피닉스의 부커같이 그런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뭐야? 그럼 그거 안 되면 그냥 경기를 끝내버린단 말이야. 맞죠? 휴스턴은 돌풍이 아니고 4승 2패하면서 5위에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당연히 생군이 커리어하고 더 잘해질 거라는 거는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아멘 탐슨까지도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빅3 지금 형성이 되어 있잖아. 두란트, 생군, 그 다음에 이 아멘 탐슨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리고 우도카 감독도 지금 공수 밸런스가 잡히고 잘 돼가는 모습이에요. 물론 자바리 스미스, 벤블리, 그 다음에 애덤스, 핀니 스미스 빠져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멤피스는 못 잡을 정도는 아니라고. 물론 다소 5.5를 주면 좋겠죠. 일단은 멤피스보다는 당연히 휴스턴을 봐야 되는 게 맞고요. 휴스턴은 그다지 오버를 잘하는 팀 아니죠. 언더도 쏠쏠하게 하고 오버는 다른 팀이 더 잘하는 부분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멤피스의 그 1번 핸들러하고 그 슈팅 가드만 제어를 해버리면 나머지가 지금 없기도 없고 그 다음에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부상이 일단 6명 7명 그 빠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죠. 작년에는 너무 없었고 그죠? 이런 게
팀 자체가 박살이 났다. 분위기도 박살이고 두 명만 잘해서 뭐 할 거야, 입니다. 농구가 국농도 아니고 NBA인데 여기는 맞죠? 그래서 휴지 승에 마인 승에다가 저득점 이쪽으로 찍어가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경기는 댈러스하고 뉴올이 오늘 첫 승하는 순간이긴 해서 우리가 뉴올을 본다 했지 뭐 배팅을 찍어라고는 얘기를 안 했죠. 왜? 전혀 좋은 것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약간 휴스턴처럼 그냥 델마올 찍어야죠. 댈러스도 그렇게 손이 가는 팀은 아니고 그다음 데이비스도 지금 종아리 결장인데 뉴올 정도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브루클린, 뉴올하고 이런 팀들은 1승을 해야 되니까 1승을 샬럿 잡아서 1승을 했다고 한 거지 나머지 팀 이길 만한 팀이 없어요. 디존테 머레이도 아킬레스건 파열로 그 메꿀 수 있는 백업 핸들러가 없어요. 그 다음 피어스, 트레이버피 3세, 알바라도 뭔가 좀 아쉽죠. 그죠? 빅맨 포지션을 전멸을 해버렸고 자이언은 맨날 그런 이슈가 생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죠? 그럼 일단은 6월 쪽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오늘 1승을 주기는 줬지만 제가 찍진 않았죠. 조합까지는 그지? 6경기밖에 없었긴 하지만 그지? 그래서 약간 지금 여기 뭐 진짜 아픈 약간 부산 병동법이에요. 부산 병동. 전부 다 아픈 놈이야. 그러면 찍기 싫으면 아예 방장님 아픈 놈 처음 안돼 델마도 못 가겠는데요. 그러면은 저득점을 가든지. 근데 방장님 저득점 가기도 얘네도 템포가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라서 못 가겠는데요. 쿠퍼 플레이가 나와서. 그럼 손을 대지 마. 맞죠? 방장님 댈러스 한 5.5, 4.5 좀 모르겠는데 일반승 1.2는 좀 더 아니고 그렇다고 뉴올은 이긴다고 생각 안 한다고 뉴올도 이길 팀이 없고 뭐 머피 3세라든지 호세 알바라도 근데 빅맨 포지션이 없고 근데 댈러스도 지금 어빙 빠지고 갈매기도 빠지고 라이플리 3세 2세도 빠지고 엑섬도 없기 때문에 또 못할 수 7.5 못할 수도 있어. 그럼 패스해라 그냥 패스. 알겠지? 그런 경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둘 다 지금 부상 저기 병원에 하스피럴에 있잖아 지금 맞지? 그다음 덴버하고 마이미도 꾸역꾸역 지금 원래는 형들아 작년에는 오바를 한 팀이 맞아. 작년 닉스 오바랑 마이미 오바 많이 간 거 맞긴 맞는데 원래는 저득점 팀이야 그죠? 수비하고 뱀 아데바요 옛날에 지금 버틀러 없죠. 버틀러하고 그다음에 요비치하고 그다음 히로하고 뭐 히로 하려하고 이런 부분 아니야 그제? 근데 방장님 8.5도 덴버 답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아니지. 고든하고 지금 요키치가 부상도 없고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고 문제가 없어. 그냥 덴버 마임 보면 돼. 그 다음 오버 보면 되고 마이미 갈 거면 이제 언더 보면 돼. 마이미 경기는 보통 기준이 그렇게 큰 부분 없긴 하잖아. 근데 이게 지금 서부 원정 3년 전인 것도 있고요. 제가 원정 보고 안 가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좀 빡세. 레이커스, 클리퍼스 좀 이동률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고 수비로 할 수밖에 없어. 마이미를 갈 거면 풀에 8.5가 낮지는 않지만은 지금 히로 같은 경우도 발목 수술 결장이죠, 그죠? 테리 로제어 같은 경우는 아시죠? 그 도박 사건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럼 뱀 아데바요 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 부분 아니야, 그지? 그럼 템포를 늦추고 가루 수비, 세로 수비 그거는 마이미가 옛날부터 208점, 209점 그 수비라는 팀 그걸 내sul 수밖에 없다고. 근데 덴버가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저득점하고 덴버 마인 쪽으로 선택을 하고 일단 마이미 득점 자체도 그렇게 기대가 안 되죠. 왜? 할 수 있는 게 딱 한정적이니까 공격이 나올 수가 있는 게 물론 야투가 터서 미치는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죠. 왜? 그건 농구에서 무조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현재 240에서 아무리 덴버가 고든하고 요키치 가지고 밀어붙여가고 마이미를 초토화시키고 아데바 있어도 초토화시킨다고 해도 240 가려면 한 덴버가 한 130 정도는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마이미도 110점을 또 꼭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저득점의 덴버 마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레이커스하고 세난. 레이커스는 못 가겠죠. 레이커스 거의 국농이죠. 뭐 다 빠지고 뭐 빈센트도 빠지고 뭐 리브스 있으면 리브스 혼자 해도 리브스 아직 검증된 거 100%도 없는데 그제? 르브론은 없으니까 뭐 돈치치 있어도 아직까지는 돈치치가 뭐 아이콘이 되기는 좀 아쉽다고 생각 들죠. 그냥 개인 능력을 바치고 뭐 어빙이 받쳐주고 막 누가 있으면 전 팀처럼 그러면 좋겠지만은 물론 살도 빠지고 패싱도 해주고 옛날보다는 좀 개인 능력 플레이를 좀 줄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저는 못 갑니다. 포틀랜드한테 뭐 그 경기도 기억이 나실 거지만 근데 승은 하기는 해요. 근데 배팅은 가고 싶지가 않아. 세나는 돌풍이 아니고 이제 서서히 제2의 포포비치 이후로
이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아까 그 팀처럼 개막 5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 소찬 그다음에 뭐 웬바야마를 떠나서 이런 젊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과 그다음에 경기 풀어가는 괜찮아.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경기를 잡느냐, 세크도 마찬가지고 세나도 잡느냐. 그 부분에 세크는 이제 그 슈레더가 있는 거고 세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잡는 선수는 없죠. 뭐 베테랑급은 뭐 카루소 이런 급이 없기는 하지만은 경기를 잡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샌안토니오 갈 겁니다. 샌안토니오 역배에다가 프랜승에다가 그리고 레이커스가 이기면 또 저득점이 나오고 레이커스는 3점적인 게 딜동 크랙트하고 그다음에 리브스가 있긴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뭐 3점을 뭘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시브 클레버 없는 거, 빈센트 없는 거. 이거는 가장 크다고 생각이 하기 때문에 그냥 최근 승패로만 보면 레이커스도 방금 결국 포틀이 근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 근데 세난도 밀릴 게 없잖아. 저는 세난 찍습니다. 근본은 더 확실히 세난 있고 그다음 팀의 방향성에 미래가 있는 거는 세난이 오히려 더 있습니다. 왜? 마무리만 시키면 세난이 그 좋은 뭐 캐슬 뭐 이런 선수도 뭐 소찬 이 많잖아, 그지? 마무리가 안 되고 맨날 점수는 230점 찍고 그다음 경험도 먹고 왜 탱킹을 했잖아, 그지? 아예 그냥 선수들 키웠잖아. 1년 동안 그냥 연습하고 뭐 탱킹에서 웬만야마도 얻었고 약간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서서히서 만들어 가고 플레이오프도 가고 선수 또 빅네임들 뭐 좀 베테랑들 영입하고 이런 부분을 가져가려는 거죠. 레이커스는 뭔가 좀 삐거덕 가는 부분이 좀 많이 들죠. 가끔 공룡 때릴 때도 있고. 그치? 그리고 일단은 레이커스 같은 경우 공격 성향이 외곽보다는 약간 인사이드 파고들고 드리블 치고 약간 뭐라 해야 되나 포스트업 치고 이런 느낌 많아. 르브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근데 르브론의 팀은 아닌데 르브론이 그리운 거는 안 맞다 이 말이야. 르브론의 팀이 아니고 이제 돈지치의 팀인데 나이 많은 40의 르브론이 살짝 그리운 거는 지금 경기력을 보면은 패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들기는 들죠, 그죠? 그리고 오클 같은 게 이제 투트레어 가는데 저득점 아니면 이제 마인 가겠죠. 왜? 포틀 근본 없는 거 다시 한번 나왔잖아. 그리고 카마라, 샤프 이런 애들 있잖아. 그날 컨디션 되어 봐야 알거든요. 맞죠? 물론 이제 뭐 좋은 쪽으로 굳이 찾아보라면 카마라하고 그다음 제러미 그랜트가 만들어내는 윙 생산력을 리그의 최고 수준까지는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릴라드도 릴라드도 포틀랜드로 다시 돌아갔잖아. 타이블도 못 나오고 그죠? 맞죠? 아픈 선수가 적지 않죠. 스콧 핸더슨, 릴라드, 타이블, 그다음 웨슬리 이런 선수도 빠져 있고, 스콧 핸더슨도 햄스트링 파열로 빠져 있고, 그리고 포트는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이야. 그날 돼봐야 알아요. 그리고 그날 돼도 융화가 돼야지. 융화가 안 되고 누구는 잘하고 아니면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서 저도 포틀랜드 찍었어 3.5는. 왜? 랄도 진짜 애지간히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8.5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하기는 해야 되지만 포틀이 이 시절에는 옛날 릴라드, 맥컬럼, 알데리치 이 시절에도 이 시절에 그렇게 봐야 된다 생각을 했었거든. 어쨌든 오클 5.5니까 방장님 뭐 오늘 장난치지 않을까요? 5.5 누가 봐도 5.5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연장 가서 이기고 핸승도 하고 문제가 없고 일단 중요 선수들의 결장이 없을 것이고 결장을 한더라도 포틀 정도는 결국 뭐 접전을 하다가 사코트에 연장을 가거나 뭐 투샷을 얻어서 많이 하게 항상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긴 하잖아. 맞지? 일단 포틀랜드가 5.5를 받고 오크를 상대하는 데다 한 번 칠 때 되고 엮기에 터진다고 그렇게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냐고. 전혀 그럴 수가 없지. 주전 셋이나 빠진 레이커스한테 오히려 8점 차로 역으로 마인을 당해버렸는데 8.5로 그러니까 역으로 마인을 당할 뻔해. 8.5라고 이제 생각하면 역으로 막 한 점만 더 넣었으면 역으로 마인 당할 뻔한 한 팀 뭐 어떻게 가냔 말이야. 아니면 저득점을 가는 거죠. 왜? 포들이 중간중간 100점 올해는 지금 아직 없긴 한데 90점 100점 왜? 근본 있는 라인업을 구축한 게 아니다 보니까 선수도 좀 빠져있고 릴라드도 못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저득점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맞죠? 그 다음 세카와 골스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원정 골스랑 하여튼 홈 골스랑은 차이가 딴 팀보다 많이 납니다. 만약 원정 골스를 좀 좋게 보면은 오마를 가는 게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세크 승을 갈 거냐 다득점을 갈 거냐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냥 마냥 원정 골스가 아니고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 뭐 커리가 빠지고 커리 뭐 늙었다 아니면은 포지엠스키 뭐 버딜즈 그다음에 현린 뭐
요런 부분 다 포함해 가지고 일단은 세크도 세난처럼 아까 얘기를 했잖아. 극복을 했다고. 그리고 슈레더는 진짜 꿀령이에요. 왜? 해결을 해줘, 조율을 해줄 사람이 딱 필요했는데 세크는 그게 있는 거고, 여전히 골스 같은 경우 이제 커리한테 가야 되는 부분. 힐즈도 슛이 좋은 선수죠. 포스트 뭐 3점 하나 보고 봐서는 버디 힐즈도 커리 못지 않는데, 근데 골스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잖아. 그지? 포지엠 같은 경우도 뭔가 맡기긴 그렇고, 그다음 버틀러도 뭐 이렇게 뭐 옆에 이렇게 뭐라 해도 조력을 받았을 때 조금 좋은 성적이 나오는 선수기 때문에 이거는 세크 승을 갈 거냐 오버를 갈 거냐. 골스 만약에 좋게 보거나 골스 경기, 근데 골스는 인디안트 저쪽 그때 우리 방금 인디프렌 갔을 때 인디프렌하고 다저스 승 가가지고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월요일인가 맞았잖아. 다저스 마지막 경기 끝났을 때. 그지? 그랬기 때문에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인디한테도 그렇게 지는 팀은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크 승의 오버 쪽으로 보고, 오크 승의 마인 승의 저득점 보고, 세난 역배 프렌 그 다음에 저득점 보고, 그다음 덴버 마인 저득점 보고, 저득점도 많이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축구는 따로 가지 않을 거고요. 지금 찍을 수 있으면 찍고요. 근데 저는 지금 기준으로 드릴게요. 만약 아침에 찍거나 새벽에 베팅할 수 있는 사람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이 기준대로 가세요. 알겠죠? 그냥 일찍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찍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축구는 따로 시간이 있으니까 찍으려면 찍는데 저는 안 찍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관장하고 항공마행 가신 분도 많을 건데 똥줄 어떻게 되긴 됐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질문 받고 표는 따다닥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내일 되면 내일 기준에 맞춰서 하세요. 조금 바뀌면 그냥 가겠죠. 제가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닌데 가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하겠죠. 받으면 그냥 바로 가고, 뭐 회의시면 상관이 없고, 맞죠? 그리고 아침까지는 배팅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보스턴은 진짜 워싱턴도 애정하지만 워싱턴이 프렌이 좋을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야 지금 보스턴 상태가. 맞죠? 클리브는 디펜스로 해결해서 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승으로 보면 보스턴도 승을 먹긴 먹었어요. 왜? 이길 팀들도 일반승 해야 되는 팀들 해야 되죠. 근데 또 진 것도 있잖아. 지난 경기 누구야? 그 어디랑 했나? 보스턴이나 샬럿이었나? 우리 9.5 마행 간 날 유타한테 2점 차로 쉽게는 안 지죠. 장난이죠. 만만한 팀은 아닌데 근데 졌다는 게 중요한 거고 또 맞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